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딸배헌터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딸배헌터는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배달된 기사분들이나 혹은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람들을 참교육하여 그들이 벌금을 내고 거기서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끔 영상을 올리는 그런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딸배헌터를 보면서 박수를 친 이유는 관공서에서 소극적 행동을 통해서 번호판이 없거나 불법을 일삼았음에도 벌금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딸배헌터는 경찰서나 구청에 전해서 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냐 하면서 정보공개 요청서를 통해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 처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박수를 치준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무판, 번호판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번호판을 설치하거나 혹은 번호판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무면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보험을 가입 안 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물론 모든 배달기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몇의 배달기사들은 불법을 일삼고 불법 튜닝이라고 하죠. 엄청난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고요.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같은 차선 위반도 일삼고 그리고 칼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받는 그런 모습을 참교육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떡상에서 어느 순간 6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됐는데요. 이번에 어떤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많은 커뮤니티에서 딸배헌터도 나락간다. 딸배헌터도 결국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 딸배헌터 나락간 이유, 딸배헌터 너무한 것 같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FN코리아, 루리웹, 디젤매니아, 네이트판, 일베 저장소 등등등 수많은 커뮤니티에도 딸배헌터의 이번 영상이 논란이라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대충 이번 영상은 어떤 거냐면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딸배헌터가 보니까 불법 주정차한 게 보입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게 보이고 그 여성이 내리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 하셨네요?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여성분은 딸배헌터한테 오겠죠. 죄송해요 라면서 그리고 제발 취소해주세요 하니까 딸배헌터 강국하게 하죠.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서 딸배헌터한테 계속 와서 제발 취소해주세요 하고 딸배헌터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 썸네일 윗부분에 글을 삭제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겠죠. 땡땡 해드릴게요. 땡땡이 뭘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온갖 유출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영상을 보고는 사람들마다 이 감록을박을 하지만 저도 봤는데 이걸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여성분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 위에 이거 땡땡 해드릴게요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딸배헌터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대상자 측과 연락을 나누고 영상 삭제를 원하셨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정 정보들이 나온 관계로 지인들로 하여금 유추할 수 있게끔 제작된 부분은 저의 실수다. 저 또한 대상자분이 이미 처벌받고 끝난 일들을 들추어내어 사회적으로 질타당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대상자와 대화 과정에서 대화 흐름과는 맞지 않았던 해드리겠다, 마무리라도 등 명확한 단어 언급 없이 중의적인 단어 선택을 제가 과대 해석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분의 의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하였지만 현재 대상자분에게 언론사 등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이 지속되어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황이 오니 연락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에 더 신중하겠다라고 글이 올라오고요. 이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사적 제재로 핏빨아먹는 딸배헌터야. 너도 불법 주정차한 여성이랑 도찐 개찐이야. 거지 새끼 역겨워 죽겠다. 부터 해가지고요. 꼬우면 풀번전 공개라. 쫄리냐? 직접적인 단어 말고 돌려 표현한 걸 첨부하면 된단다. 우리들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건 딸배헌터 네 생각이고 직접적인 발언이 없는데 딸배헌터 너의 추측적 생각으로 한 사람 이미지 망치는 게 말이 되냐? 다 좋은데 흐름을 읽을 수 있게 정확한 풀 버전을 올려라. 법 좋아하는 인간이 이럴 때는 흐름으로 하라고 하노 라는 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즉 딸배헌터는 흐름이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좋다. 풀 버전을 올려라.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판단을 할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영상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딸배헌터는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수익 창출이 정지되니까 유튜브를 잠시 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트너로 등록되니까 다시 복귀 완료했답니다. 즉 뭐냐, 결국 딸배헌터도 레카 아니냐, 결국 이 사람도 어떤 참교육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자극적인 소재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생깁니다. 저도 가끔 신고를 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지금은 안전신문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해당 공무원이 그걸 보고 이걸 처벌을 내릴 건지 아니면 아닐 건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내 유튜브 영상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국가에 신고를 했고 국가는 그걸 보면서 합당한 처벌을 내릴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왜 처리 안 나오냐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정보공개서를 요청해가지고 왜 안 나온지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올리는 것은 제2의 2차 피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딸배헌터가 예를 들어서 이분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끝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테슬라 차량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 여성분한테 왜 거기서 전화를 했냐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여성분을 빡치게 갖고 내려와가지고 컨텐츠 각을 더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은 유튜버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그냥 신고하고 끝내면 조회수가 그만큼 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 여성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여성분이 어떻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컨텐츠 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장애인이 아닌데 주차를 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신문고 같은데 신고를 하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나의 할도리는 끝난 겁니다. 거기 되고 어떤 처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특정 차량 번호, 그 사람의 직업 등등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직업은 놀랍게도 하면서 이런 정보를 올려가지고 차량 번호를 올리고 차량 모델을 올리고 그리고 특정 백화점 그런 뭡니까 자격 요건을 올리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이 위반했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공무원이었다, 이거를 왜 올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 그리고 차량 모델, 차량 색깔, 차량 번호, 그 특정 백화점의 발렛, 요건, 직업을 올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교사, 경찰관, 교도관한테는 우리는 그 해당 직업을 보면서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법 장애인 주차장, 교사가 불법 장애인 주차장 주차를 한다면 일반인 쪽에서 아니 교사가 공무원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르면 아니 경찰관이? 라면서 특정 직업에 대해서 좀 더 도덕적인 요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된 게, 공무원이니까 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를 했네. 그리고 공무원이 1억짜리 차를 몰아. 그리고 신세계 VIP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야 클릭을 좀 더 많이 하고 이 해당 이런 컨텐츠에 나오는 이분을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특정 백화점 VIP 선정 기준이 얼만데 얼마나 써야지 이게 되는데 라면서 오히려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을 더 분노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 레카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과합니다라는 글이 없습니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입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평소에는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 그리고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뭐라 했던 사람이 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이 한마디 없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남들한테는 높은 도덕적인 혹은 법적인 잣대를 들먹이면서 왜 본인은 그걸 안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된 기사들 모임에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딸배헌터를 조롱하는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는 참교육 유튜버 딸배헌터 공무원 신원 노출 입장문에도 논란이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딸배헌터가 그냥 이 분이 안 나오게 이 차량만 신고를 했더라면 그러면 조회수가 안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조회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분에게 전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한 부분도 이번에 논란을 좀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주 평, 올해는 유튜버 데스노트의 해인가?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게 어떤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레카성 소재, 어떤 이슈적인 소재는 확실히 이 조회수와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주식 관련 그런 컨텐츠는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회수와 이 시청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가지면서 조회수가 나오든 아니든 간에 이 초심을 지키는 유튜버들을 저는 리스펙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재민 학고 유튜브의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분들 모두 사랑하고요.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